조건하고 기한을 볼 때는 항상 뭐를 보냐면 여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의 효력. 법률행위 효력의 여기 발생이나 소멸이에요. 발생이나 소멸이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조건이다, 이렇게 하는데, 발생하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기한으로 보면 이것을 시기라고 얘기하고, 소멸은요, 조건으로 보면 해제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뭐죠? 기한으로 보면 종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발생하는 걸 정지 조건, 시기, 소멸을 해제 조건, 종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법률행위죠? 그래서 조건은 법률행위니까 첫 번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하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하니까 이것을 임의성이라고 그래. 임의로 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법정 조건은 민법상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 조건은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법 조건. 우리가 이 불법이라는 것은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 불법 조건도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불법 조건 안 되고, 그래서 법정 조건 안 되고 불법 조건 안 되고, 이거 효력이죠. 효력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 성립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성립. 그래서 법률행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발생이죠. 발생은 정지 조건이고, 소멸은 해제 조건이고, 장래죠. 장래. 그러면 장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소급표가 없죠. 장래는요. 소급표가 없죠. 두 번째,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말 수 있다. 소급할 수 있죠. 조건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하지 않아.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 여기 불확실이죠. 불확실한 사실이죠. 여기 불확실이다. 그러면 첫 번째요. 불확실한 거죠. 성취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그럼 이것을 불능조건이라고 하는데, 불능조건은 조건이 아니죠. 불능조건. 여기도 보면 장래니까 그럼 이미 성취한 것, 기성조건인데, 기성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기성조건은. 여러분,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해야 되지,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불능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확실해야 되고, 만약에 확실하다, 그럼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기한이라, 이렇게. 기한이다. 그래서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기한이다, 이렇게. 그래서 조건하고 기한하고 차이점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조건은 어음행위에는 뭐라 썼냐?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 뭐를 붙일 수 있냐? 기한, 즉 시기는 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음하고 어음보증하고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첫 번째 이제 뭐냐면 정지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조건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장래 효력이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항상 현재 효력이, 이 말이죠. 현재 효력이 나중에 조건이 여기서 성취하죠.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얘기해. 그러면 현재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효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정지 조건에는 뭐가 있냐? 나중에 효력이 효력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첫 번째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다, 이렇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다. 이것은 누가 입증하냐? 효력의 발생을 뭐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해. 다투는 자가. 왜 법률의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하느냐? 지금 정지 조건은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하니까, 현재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 법률이다, 이 말은 현재 효력이 없으니까 현재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요.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하냐? 정지 조건 성취. 즉,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줄게 그랬어. 그러면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을 하느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또는요 법령이 효력 발생을 막는 자,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러면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합격을 했다는 것, 그것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 지금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입증한다.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입증 책임이 최근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정지조건에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대표적으로 정지조건이에요. 즉 갑이 을한테 차를 팔면서 을러가 잔금을 다 지급하면 그때 너가 소유자가 되고, 잔금을 다 지급하기 전까지는 차는 을러가 타고 다니는데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 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요 소유권을 갑이 유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을이 나중에 잔금을 다 지급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대표적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 정지조건은 어떻게 하냐, 정지조건은 우리가 가등기 있죠.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하고 여기 정지조건부 법령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또 뭐에 또 정지조건을 쓰죠? 가등기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다?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에 할 수 있고,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 시기부 법령이 이런 것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는 정지조건부 법령에 가등기를 할 수 있고,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고, 시기부 법령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법령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아주 중요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정지조건이다 이렇게. 두 번째 해제조건이다. 이것은 해제조건. 해제조건은 현재 효력이 이 말이죠. 현재 효력이 이 말이죠. 현재는 효력이 있는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를 하게 되면 효력이 뭔다? 소멸하는 거죠. 소멸. 이것을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요 네 번째네요. 여기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냐면 정지조건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소멸시효 진행.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하죠. 성취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 왜냐?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효력이라고 한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 그런데 여기 해제조건은 지금 현재 효력이 있어. 그래서 해제조건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냐?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지금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그래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해제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약혼예물이죠. 약혼. 여기서 약혼을 하죠. 그래서 약혼예물의 수수.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무슨 조건으로 한다?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요 갑하구라고 100평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에서 30평 정도는 나중에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 이 말이죠. 그럼 편입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 너 거기 가서 돈 받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도로 부지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않을 것을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이렇게. 그래서 일단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했는데 나중에 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않죠. 편입되지 않을 것을 조건이 편입되지 않죠. 그러면 계약을 해제해서 다시 돌려달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샀는데 나중에 건물의 건축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이 있다. 즉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그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그것도 다 뭐다? 해제 조건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계약의 해제와 해제와 해제 조건을 비교해야죠. 해제 조건. 계약 해제는 어떻게 된다? 이것은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 해제 조건이죠.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소급표가 없어, 원칙적으로. 그래서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죠?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고, 계약 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란다?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미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성취, 이 말이죠? 기성조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이 말이죠. 기성조건 플러스죠? 그 다음에 정지조건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뭐라고 한다? 유효.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기성조건이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죠. 기성조건 플러스 해제조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인 법령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요. 불능조건이죠. 이런 불능조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불능조건이 무슨 조건이다? 정지조건이죠. 정지조건. 그럼 불능조건, 정지조건이면 불능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불능조건이죠. 불능조건은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죠. 해제조건은 해제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뭐죠? 플러스죠. 이걸 뭐란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요. 그럼 여기 조건이요. 조건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죠. 사회 질서의 위반이 되죠. 위반. 그러면 이건 조건이고요.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불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뭐란다? 불법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 조건. 이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그래서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가 기성조건이고 두 번째가 불능조건이잖아요. 두 번째 기성조건, 두 번째 불능조건은 보통 뭐를 해야 된다? 생략하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은 법령이고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인 법령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은 법령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그러죠? 저기서요. 여러분 조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조건은 법령이니까 의사표시죠. 그래서 여기 조건의 의사와 뭐가 있어야 되냐?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돼. 이것을 우리가 뭐냐? 조건이다. 이렇게. 조건은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조건의 의사는 있으나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동기에 불과할 뿐 그것을 조건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뭐를 해야 되면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 불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요. 이러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건이라는 것은 불확실하다 이 말이고, 불확실하다. 기한은 뭐다? 기한은 반드시 확실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은 불확실하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 그러면 차를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주죠. 그래서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것을 뭐란다? 조건이라고 얘기해.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을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차를 사주지 않아도 돼. 그럼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든 불확정이든 아무튼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기한의 경우는 반드시 뒤에가 뭐가 붙어야 되냐? 이행하여야 된다. 이 말이 꼭 나와야 돼.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을 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간에 관계없이 일단 불확정 기한은 반드시 뭐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 말을 꼭 써야 돼. 왜냐? 이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정 기한 그러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하여야 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정지 조건은 합격하면 차 사준다. 그러니까 합격하지 않으면 차 사주지 않아도 돼. 그러면 정지 조건 이렇게. 그런데 일단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장래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 이렇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근데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었어. 그럼 이것을 뭐냐? 변제기를 뭐 한 것이다? 유예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다. 이것을 뭐라 그래?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지금 채무로 부담하고 있는데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었단 말은 장래에 조건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란 건 뭐죠? 장래에 실현되는 거잖아요. 장래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로 부담하는데 지금 현재 채무로 부담하고 있는데 장래의 사실이 부관으로 붙었다는 것은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해 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기간을 임대인이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한 것이 있고, 만약에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계약을 해요. 전속기간은요. 임대차의 전속기간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뭐냐? 임대인이 매도할 때까지. 하나는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뭐냐? 임대인이 매도할 때까지,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요,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왜 이것을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얘기하냐? 지금 임대인이 매도할 때까지 오는데 언제 매도할지 안 할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이것을 불확정 기한이 아니야. 이것은 불확정 기한. 그럼 큰일 나. 불확정 기한은 확실해야 되는데 불확정 기간이 아니고 이것은 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고, 봐봐.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인은 반드시 주고 안 주고? 주고. 그래서 사망할 때까지.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불확정 기한.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봤으면 또 이제 뭐가 하나 있냐면, 우리가 조건에서 조건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순수 수위 조건. 수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단순 수위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혼성 조건,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순수 수위 조건은 내 마음이 동하면 이 말이죠. 동하면 내 마음이 내키면 이 말이죠. 내키면 이 말이죠. 단순 수위 조건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여행 가면 그러면 귤 한 박스를 사다 주겠다. 이렇게. 이것을 단순 수위 조건이요. 우성 조건은요. 내일 비가 오면 뭐 한다? 고스톱 치자. 고스톱이요? 고스톱 맞아요? 그러면 혼성 조건은요. 혼성 조건은 갑이 을려와 혼인하면, 만약에 혼인한다면 내가 뭐뭐를 하나 사주겠다. 이걸 혼성이라고 해. 그리고 여기 보면 혼성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남자하고 을이라는 여자의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의 의사가 되면 되니까 이건 유효예요. 우성 조건은요. 내일 비 오면은 고스톱치자잖아요. 내일 비 안 오면 안 치면 되는 거죠. 여기는요. 단순은요. 단순. 내가 제주도 여행 가면 귤 한 박스 사줄게. 제주도 여행 가면 사주고 안 가면 안 사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뭐가 되냐? 이 세 가지는 유효가 돼. 유효. 이 순수 수위 조건은 이것은 무효가 돼요. 한 사람한테만 달려있으니까 무효야. 여기 봐봐. 내 마음이 동하면 움직인다 이 말이죠. 내가 내키면 그래서 알았어. 내키면 해줄게. 생각 한번 해보게 해줄게. 그건 다 무효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게 하나 나와. 도급인이요. 수급인한테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 도급인이 검사해서 합격하면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약정했단 말이죠. 도급인이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급인이 수급인이 계약서대로 도면대로 물건을 만들었는지 만들지 않았는지를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그대로 만들었으면 도급인이 뭐란다?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판례가 뭐냐? 이것은 순수사실행위가 아니다. 순수사실행위 뭐요? 무효죠. 그래서 무효, 순수사실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순수사실행위 아니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뭐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왜요? 원래 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도급이라는 건 판례가 도급을 뭐라냐? 일을 완성해가지고 그것을 인도할 의무인데, 이 물건을 완성해서 인도하는 것은 도급인이 그 만든 물건, 제작한 물건을 검사해서 합격을 하면 보수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급은 원래 수급인이 물건을 만들어면 그것을 도급인이 검사해서 합격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내 마음이 내키면 너 혼자 마음대로 평가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다? 무효다고 그랬는데 판례는 이것은 순수사실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순수사실행위 아니다. 다른 말로 뭐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건은 네 가지가 있다. 순수사실행위, 단순 순수소유조건, 단순 소유조건, 그 다음에 우성조건, 뭐가 있다? 혼성조건,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뭐만 무효이다? 순수 소유조건만 무효고 나머지는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에 관한 것은 뭐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문이 있죠? 조문 몇 개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제 조건이 약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요, 약간 조건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조건부로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이제 뭐죠? 글자로 보기 약간 어렵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의 항상 뭐냐? 조건의 성취.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여러분,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이 말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조건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해도 조건의 성취로 해야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두 번째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처분할 수 있고 처분,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보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 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야. 미정이야. 그래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험에 대부분 뭐라 나오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일 동안에는 상속할 수 없다. 이렇게. 상속할 수 없다가 아니고 상속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 세 번째가 이제 150조인데요. 조건의 성취.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조건이 망한 것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하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조건이 망한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두 번째요. 두 번째 보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뭐란다? 방해하죠.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망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성취한 것으로 주장을 해. 알겠죠? 이때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그러한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이 말이죠. 추산되는 시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뭐죠? 여기 방해죠. 조건 성취를 방해하죠. 이 방해는 고의에 의한 방해 또는요 과실에 의한 방해를 뭐한다? 포함해. 그래서 고의하고 과실에 의한 방해를 둘 다 포함해.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조건 성취를 방해할 때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방해를 포함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이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이죠. 조건을 붙이죠. 그러면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전부가 무효가 된다. 특히 여러분요, 상계 같은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상계 같은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조건이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그럼 봐봐. 조건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조건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어? 소급표가 없다 그랬죠. 소급표가 없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정지조건부 봐봐. 정지조건부는 정지조건이 성취하면 정지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이야. 성취한 때부터 이걸 소급표가 없다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말이 뭐라고?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뭐에서 합의가 있으면 소급할 수는 있다. 합의가.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 말이 없죠?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부터 소멸하는 것이에요. 정지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급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합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 합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합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기한을 봐. 기한은 뭐죠?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 기한은 뭐죠? 확실한 거죠? 그래서 기한은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한의 이익이 뭐예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채무자만 있는 것을 말한다. 무상소비대차. 무상소비대차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요, 우리가 기한의 이익은 무이자 소비대차요. 무이자 소비대차는 누구한테 있죠? 무이자 소비대차는요, 첫 번째요, 채무자한테 있어. 채무자.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는요, 여기서 두 번째, 채무자는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어. 언제든지란 말이 중요해. 왜냐면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한테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무상임치요. 무상임치는 누구한테 있냐? 채권자가 누구죠? 임치인한테 있어요. 이건 뭐죠? 채무자, 다른 말로 뭐죠? 차주. 우리가 여러분 차주라는 말을 써. 돈 빌린 사람 차주라고 그래요. 여기는요, 채권자, 무상임치인. 그래서 임치인이요. 그래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언제든지. 왜냐면 자기 혼자한테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알겠죠? 여기는 또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 누가 있어? 이자부 소비대차는 그것은 채권자를 뭐란다? 대주라고 얘기해. 대주하고 채무자를 뭐라고 그래? 차주라고 얘기해. 그래서 채무자고 채권자가 다 기한의 이익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만약에 채무자는 뭐죠?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뭐라 해야 돼? 포기해야 돼. 그래서 손해를 배상하고. 왜요?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는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도 있고 채무자도 있고 두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멋대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 못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 여기는요, 무상임치는 언제든지 반환 청구라는 것은 기한의 이익 포기 이 말이죠.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다. 이것은 기한의 이익을 뭐한다? 포기한다. 이 두 가지는 손해를 배상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이 안 해. 손해배상 없이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손해를 배상한다. 왜요? 다른 사람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임대차 같은 것은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어? 임대차는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어? 임대차는 이러면 유상계약이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임대차는 누구한테 있어? 임대인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임차인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어. 유상이니까. 여러분, 무상일 때는 한 사람한테만 있지만 유상일 때는 두 사람한테 다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불분명하다. 불분명.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불분명하다. 그럼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뭐란다?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 여기서 뭔다? 본다. 그러면 큰일 나. 채무자한테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절대 안 돼. 추정한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불분명하면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추정한다, 본다, 이렇게. 그래서 추정한다,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 같이 다 봤죠? 이미 포기.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 상실. 여러분,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봐. 기한의 이익 상실하면 뭘 한다? 즉시 변제 청구를 해.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요. 그러면 이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채무자가 담보를 뭘 한다?
그 다음에 감소, 멸실시키거나, 그 다음에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이것을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얘기해요. 기한이익 상실은 어떻게 하죠? 당장 돈을 갚아라, 이렇게요.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한의 이익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기한의 이익 상실에는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하나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여러분, 정지조건이란 게 뭐예요? 형성권이란 게 뭐예요? 정지조건은 여러분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요, 형성권적은 뭐예요? 형성권적은 의사표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사표시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말로 해야 되죠. 그래서 형성권적은 뭘로 한다? 의사표시를 읽고, 정지조건은요, 조건이 성취되죠. 성취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요. 그래서 그러면 정지조건부는 일정한 사유. 그러면 일정한 사유가 뭐예요? 여기도 일정한 사유. 일정한 사유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정한 사유, 이게 일정한 사유잖아요. 알겠죠? 이게 일정한 사유. 일정한 사유가 있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은 그냥 당연히요. 당연히 다른 시험에 뭐냐?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는요, 일정한 사유가 있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당연히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여기요,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가 있거나, 그 다음에 채권자의 뭐가 있다? 의사행위가 있거나, 의사행위, 다른 말로 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이런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형성권적이란 말이 딱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채권자의 의사행위, 의사표시란 말이 있어야 돼. 그런데 정지조건부는 당연히, 다른 말로 즉시,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뒤에는 뭐다? 기한은 확실한 것이니까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두 개에서 어느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뭐로 추정한다?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어. 어느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불분명. 그러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뭐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OX. X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의사행위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맞아, 틀려? 틀리단 말이죠. 어느 것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하죠? 그런데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가 불분명하면은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형성권적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건과 기한이고, 특히 기한의 경우는, 기한은요, 조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한부 법령이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그러면 상대방이 생길 이익을 해야지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한부 법령이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처분, 상속, 보존, 뭐 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조건과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금